네. 들어와 계시네요. 조용히 들어와 계시네요, 다들. 네.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레입니다. 오늘, 어제 제가 예고를 한 대로 PD수첩, 어제 다들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PD수첩이 뭐 하는 애들이냐, 도대체, 무슨 프로냐 했을 때, 그 소개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는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고 1990년부터 1990년 5월에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쭉 지금까지 방송을 해오고 있는 되게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이고, 제가 그냥 느낄 때는 PD수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범죄 또는 범죄에 가까운 사회 이슈를 다른 주요 언론이나 뭐 뉴스나 뭐 정치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 뭐 덮어버리려고 한다라든지 굉장히 불편하거나 예민한 이슈들을 좀 드러내서 많은 분들께 알리고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게끔 만드는 약간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각각 방송국별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어제 방영한 1부, 이게 총 2부작으로 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1171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되게 시끌벅적했고 실시간 검색어도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일단 이 언론이 되게 무서워요. 저도 굉장히 무섭고 이걸 직접 경험해본 한 당사자로서 이 언론 보도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뒤에 맥락을 좀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국정감사 시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평가원에 재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8억 원 파스타 사건이 있었습니다. 8억 파스타 잘 모르시는 분들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 사건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 기사 보이시죠? 교육과정 평가원 파스타값 8억 원이 아깝다. 그래서 뭐 3년 6개월 동안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8억 2천만 원어치를 먹었다. 파스타 가격이 뭐 15,000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얼마 정도를 먹었고 한 사람당 203접시를 해치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단순히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집이 이제 8억 파스타, 되게 자극적이고 좋잖아요, 키워드가. 그래서 이제 언론에 쫙 퍼집니다. 그리고 이게 총리실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호원 총리가 이거 조사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와가지고 카드, 이제 뭐 하나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할 때는 이제 카드 내역을 다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자료를 전부 다 갖고 가가지고 다 디빈 거죠. 그 당시에 그 언론들은 이제 이런 사실 보도가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이제 문제 오류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거의 뭐 쓰레기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8억 2천만 원어치를 먹은 건 맞아요. 맞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 증빙 내용이 다 있었다는 거죠. 결제에 대한 증빙 내역이 다 합리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파스타집하고 뭔가 비리가 있다, 카드깡을 했다, 막 이런 이제 온갖 별 이야기가 다 나와가지고 이제 감사 나온 사람들이 뭔가 모양이 빠지잖아요. 뭔가 잡아가야 되는데 모양이 빠지니까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사무감사에서 잡아내지 못한 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카드 사용자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 개인 카드까지 이제 디비기 위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해요. 그런데 경찰 수사를 해도 되게 클린하게 하거든요. 그 전에 되게 그 감사원 감사를 엄청 세게 맞았던 경험이 있어서 한 번 또 맞은 데는 또 철저히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도 내사 종결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내사 종결됐다라는 보도는 잘 안 나갔습니다. 그냥 8억 먹은 거, 그 다음에 문항 오류, 요걸로 끝. 또 이제 더 악재는 문항 오류가 계속 터지면서 이제 파스타 먹고 내는 문제가 이 모양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버린 거죠.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분들이 제가 인지되는 분들은 빠숑님, 북극성주, 주지호, 이나금님, 요렇게 이제 총 4분, 이 4분이 보였고 지상파에서 공인 인증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3대 부동산 강사하면 빠숑, 주지호, 이나금,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딱 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스타 강사, 부동산 스타 강사 하면 요 3명이 이제 이름이 제일 먼저 항상 나갈 겁니다. 그렇게 언론이 만든 거예요. 그런 거죠. 초보자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수학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배우죠? 사교육 시장에서 1타, 수학 1타 하면 신승범, 현우진, 한석원 등등등 이렇게 나가죠. 순서가 대부분 그 정도 클래스에서 아마 많이 나갈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입시판에서도 이런 것처럼 부동산 강사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묶어져 버린 거죠. 3대 강사, 또 뭐 더 하면은 5대 강사, 뭐 토지 3대 강사,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댓글 반응을 한번 좀 봤습니다. 일단 네이버 뉴스 한번 볼까요? 네이버 뉴스 뭐 부동산 강사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문제는 아파트 공급이 직코노미 기사인데 직접 기사는 아니고 이제 그 후속 기사죠. 후속 기사 댓글을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투기꾼들 뭐 해라, 스타 강사 투기 부추기고 조장하는데 일조했다, 뭐 아주 거칠죠. 댓글들이 아주 투기하는 것, 한도민 수채에서 수십 채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반응들이네요. 대충 이런 스타 강사가 뭔 힘이 있냐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MBC 잘했다, 간만에 잘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MBC 끝까지 실망시킨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각각입니다. 시장 교란 충분히 가능하다, 갭투기 강사들 세무조사하라, 지네들이 투기꾼이니까 뻔한데 뻔해, 계속 오른다고 뽐뿌질, 이런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뭐 댓글도 있고요. 대전도 많이 올랐다, 이 정도 분위기였고, 블로그 이제 또 들어가봤죠. 그 빠숑님이나 뭐 이런 분들 댓글 커뮤니티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는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응원 댓글들이 본물을 터졌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분들 말고도 되게 쟁쟁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엄청 많으신데 좀 섭섭해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 그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스타성 있게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머릿속에 지금 몇 분 떠오르는데 제가 공교롭게 인터뷰했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뭔가 좀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씩 좀 볼까 합니다. 일단 둔산동 이야기입니다. 이분 뭐 당연히 제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빠숑님이죠. 빠숑님 강의에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 입지 분석가니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둔산동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했고, 뭐 서울로 따지게 되면 강남 같은 데예요. 제가 대전 살았었으니까요. 제가 대전에 20년 살았고, 둔산동 제가 그 크로바 옆에 살았었습니다. 그 한마루라고, 삼성 한마루, LG 한마루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삼성 한마루에 살았었습니다. 거기 저는 한 5년 넘게 살았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그쪽 분위기를. 그 법원 앞에 하고 먹자골목이 조금 되어 있고 조금 쇠퇴하긴 했으나 여전히 뭐 잘 되고 있는 상권들이고, 거기 학원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크로바, 네, 대장주 맞아요. 정확히 본 건 맞아요. 강남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에서는 뭐 무슨 대치동급이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전 안에서는 그게 맞긴 합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이 뒤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지 사실 그 워딩을 제가 볼 수는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죠? 이 강의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입지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 뭐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석 자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전 이야기 어제 보도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뭐 난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대전에 가면 누구야, 제2강사가 때로 데리고 다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분도 이제 대전 이야기를 했었고, 북극성주님도 대전 이야기를 3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작년에 임장을 다른 분들하고 한번 그냥 갔었어요.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찍어주기 전에 이제 대전이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대전을 예측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사실 올해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끝물이고요. 이미 다 털고 나오셨어요. 그 이쪽 소식을 들어보면 2년 전에 1년 전에 이제 갭 투자를, 그때는 2000갭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1500 이런 갭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찍어준다고 들어간다? 바보죠. 들어간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이분도 대전 이야기를 했었고 둔산동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대전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빼고 그냥 일반 갭 투자로 하기에 제일 만만한 데가 둔산동입니다. 사실 없어요. 다른 데 딱히 뭐 할 만한 데가, 그렇게 소액 투자를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복명동, 상대동 이쪽은 너무 크죠. 갭이 뭐 거의 1억 뭐 이렇게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찍을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사실 투자할 만한 데가, 대전에서 소액 투자로 갭 투자할 만한 데는 사실 대전이라고 치면 둔산동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리게 되는 거고, 세종에 빼앗겼던 그 물량들, 그런 공급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전이 계속 버벅댔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제 계속 보합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강사들까지 막 이제 찍어대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이제 막 그렇게 붐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크로바. 둔산동 사람들은 잘 몰랐죠. 6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9월 이때가 피크였어요. 대전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었죠. 올해. 근데 사실 이거 다 끝물이다. 예,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뭐 그냥 막차, 거의. 갭이 잘 맞춰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북의 김종률 대표님, 후레이가 만난 사람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아쉬워하셨죠. 많이 아쉬워하셨고, 예, 제가 더 띄워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대전에 이쁜 여자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둔산동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이건 몰카죠, 몰카? 전국이 내 밭인데 무슨, 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다음에 주지호님 나왔죠. 네, 이 필명 공개하면서 얼굴 가리는 건 또 뭡니까 또 도대체? 집값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띄울 수가 없다. 제가 얘기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한 영향도 있죠. 어감 하나하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가 사실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구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서울 강남 좋다 해서 막 강남 사세요, 압구정 사세요 했을 때 띄워집니까? 그게 안 되죠. 소형 도시나 뭐 이런 데는 50명 100명씩만 막 들어가도, 한 동만 잡아도 그걸 다 사버리면 충분히 저는 가격 왜곡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정확한 워딩을 제가 이 강의 때에 어떤 워딩을 했는지는 잘 몰라서 전후 맥락을 다 살피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유망하다의 이 강도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접적인 영향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반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강의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강사료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얻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유망 투자처를 찾아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는 뭐 그래서 어디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어디 투자해야 돼요? 대전이요? 대전이면 어디요?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몰고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어쨌든 영향은 있다, 사실 그렇게 봐야죠. 배웠으니까 배운 걸 또 써먹어야 되니까. 북극성주님, 이거 다 완전 학원 홍보해줬어요. 제가 볼 땐 학원 정말 잘 홍보해줬고, 학원 고민할 때 부동산 강의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저기 나왔네? 북극성이네? 이렇게 되겠죠. 네, 북극성주님은 스타 강사로 묶인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도 잠입 취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요걸 보면 스타 강사 추천지의 공통점, 갭이 작은 곳, 실수요가 탄탄한 곳, 학군이 좋거나 학원이 밀집된 곳, 부유층 선호도가 높은 곳, 사실 이거는 정석이죠, 정석.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여기에 호재가 빠지긴 했는데, 호재에 휘둘리는 지역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뭔가 현금 흐름을 또는 전세가를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을 추천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뭔가 대형 호재가 있다 라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 호재가 빠그라졌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안정적인 쪽, 보수적으로 추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다음 이제 후기도 막 뭐 나왔습니다. 뭐 강의와 뒤풀이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보도 나왔었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 봐요.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이랬구나, 다음에는 강사 말 듣고 좀 더 일찍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진짜 위험한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희 채팅방에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저보다 훨씬 다 스마트하신 분들이라서. 이건 이제 단체 임장 갔을 때 물건이 하나도 없다 막 이러면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이거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있으세요. 막 물건 없다, 뭐 지금 나온 거 없어졌다, 지금 방금 계약해 갔다. 진짜 나빠요. 솔직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막 뭔가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고 안 달라게 하게끔 하고 계약금 빨리 쏘게끔 하려고 하고, 일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거래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올랐나 보죠. 제가 직접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실거래가 보고 적었으니까 이건 맞겠죠. 요렇게 띄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광주 이야기는 연초에 구만수 박사님하고도 좀 잠깐 얘기를 했었고, 정민아 대표님, 부동산지인의 정민아 대표님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광주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은근히 조용히 간다. 봉선동에 이제 가서 취재도 했었고, 본인들도 몰라요, 왜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인지도 있는 사람들은 그 수요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재계약 때문에 재계약을 하나 한 건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기억을 못 하시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피모 회원이냐, 단체 명인 것 같아요. 모임명, 그 부동산 투자 클럽 명인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냥 저는 개인이라고, 재계약 하는 거라고 기억 못 하시냐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 피모 단체도 그렇게 이제 안 보고 계약금 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회원 관리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얘기 진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진짜 전문가는 야 내가 사라 그래서 몇 억 올랐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는. 네, 이게 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거만하신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98년도에 한번 떨어져 나가고 08년도에 한번 떨어져 나가고 또 한번 와서 이제 또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사짜죠. 네, 못 버티거나.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석이니까 뭐 조금 술자리기도 하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건, 어쨌든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하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막 사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진 않죠, 보통. 뭐 이건 어때요 했을 때 뭐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사세요 이렇게는 안 하죠. 네, 저는 이런 분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단체 임장 가는 거, 이렇게
저는 많이 가진 않았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보통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되게 정신사나워요. 가보면 막 브리핑 해주고 뭐 전화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집 보러 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막 정신 없는데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위험한 게 전문가가 같이 대동해서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뭔가 탐방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전문가가 한 명이 딱 그 영상 보니까 전문가 또는 전문가 밑에 있는 어떤 주도하는 리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더나 전문가가 껴있는 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게 약간 뽐뿌질이 올 수가 있어요. 뭔가 야야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물건 몇 개 없다 그러면 막 은근히 또 경쟁이 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호수 경쟁, 동 경쟁, 좋은 물건 경쟁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물건이면 과감히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휩쓸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저 얘기 들으면 막 뭔가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런 기운은 느껴봤었어요. 저도 이런 인장이나 이런 걸 갈 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그 공인중개사, 그 지역 공인중개사하고 커넥션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계약되면 얼마 수수료 뭐 이런 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걸 정말 조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평정심을 꼭 유지하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가보고 좀 마음에 들면 조금 늦더라도 다시 한번 나 혼자 다시 차분히 좀 다시 임장이나 손품 발품을 다시 팔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1100만 원이었던 거 지금 550만 원에 등록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로는 원래 1100만 원을 받던 게 아닙니다. 1100만원 결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래 정가가 550입니다. 이게 7주 과정인가 8주 과정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임장도 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게 꽤 되고 있죠.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50 결제하고 나중에 2000 벌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결제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강의 한번 하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550만 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무슨 원래 1100만 원이었던 거를 지금 550만 원이라고. 정말 이거는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서, 이런 거는 진짜 아무리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지만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제 성향하고 맞지 않습니다. 전략이긴 하나.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캡처를 해본 사진들이고요. 이제 채팅창을 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르시아스님, 빠숑, 주지호, 이나금 3대 플러스 알파 오은석 4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뭔가 정리가 됐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아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구독자가 한 800명, 1000명 뭐 이렇게 늘었다라고 해요. 누구 좋은 일만 시킨 거냐 도대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무주택자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사느냐, 뭘 사느냐, 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신명유님 말씀대로 레버리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막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광주 봉선동 제1풍경채 9억 9천 안 찍혔대요. 8억 4천까지만 찍혔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간단하게 방송 이야기했고, 그럼 MBC는 뭐 했냐? MBC는 열심히 일을 잘 했다. 자기가 할 일 열심히 잘 했다. 뭐 잘한 일도 있어요. 보면 교회 비리 같은 거라든지 장자연 사건 보도라든지 이런 뭔가 되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아파트 부동산 스타 강사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껴지면서 그 한 프레임으로 엮여버린 거죠. 그런 범죄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부동산 강사들이 찍어주는 건 범죄,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 강사들은 지금은 기분이 좀 나쁘실 거예요. 많이 안 좋으시겠죠. 이게 아마 명예훼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법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명예훼손 뭐 이런 거 고소 고발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대중들은 내 지갑에 현금이 많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사회 정의보다는 내 돈이 먼저입니다. 내 지갑이 먼저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죠. 몸값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쟤네가 1타구나, 쟤한테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북극성 카페, 빠숑 블로그, 이나금 유튜브 가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제 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일단 뭐 안타깝다, 좀 뭔가 아쉽다, MBC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게시판 커뮤니티에서는 세무조사 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뭐
뭐 구속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국민청원도 올라갔더라고요. 국민청원. 야 정말 청원 없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아 참 국민청원 한다고 막 그것도 있고. 예, MBC가 또 그게 시청률이 잘 나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4.7%인가 나왔는데 그게 잘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막 최고 시청률 찍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게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온 정도? 예,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고 실시간 검색어가 뭐 하루 종일 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슈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찍어준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바보죠. 그냥 찍어준다고 전문가가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지 하면서 사는 놈은 진짜 바보죠. 누가 봐도 바보입니다. 그건 생각을 하고 본인이 입지 분석을 해보고 그 전문가의 의견은 정말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뭐 몇 억을 그냥 전문가들한테 다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인터넷 채팅이나 뭐 이런 거 잘 못하시는 어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몇백만 원 주고 상담하고 바로 이거 해 그러면 바로 하죠.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또 들은 게 있는데 물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이제 막 추천을 해주신 것들 보면 미분양 세입자도 안 맞춰져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럼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 강사만 원망하겠냐. 그 강사는 더 돈 잘 벌고 있는데요. 본인 잘못이지 투자의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지 남 탓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극적으로 제목도 잘 뽑았어요.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마케팅 하는 사람으로는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뭐 폭등이란 말도 아니에요.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정상이 아니다. 되게 잘 잡았다. 자극적으로. 이런 거는 좀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썸네일 같은 거, 제목 같은 거 쓸 때 이런 거는 좀 이런 센스 굉장히 저는 괜찮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웃거리는 건 좋습니다. 기웃거린다라는 건 자체는 요게 뭐지? 여기 뭐가 있길래 이 사람이 찍어주는 거지?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고 어떤 근거일까? 이런 걸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기웃거림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구매하지 않고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공부잖아요. 그래서 대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세종 뭐 이런 거 눌려있는 거 뭐 공급이 없고 뭐 이런 것들 대충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었죠. 그다음 구도심 뭐 들고 있으면 혹시 모를 재건축 이슈, 그다음에 학원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하나씩 파고들면서 조용히 이제 있는 거죠. 공부하면서. 정답. 멋있는 말 되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기회는 다시 오니까 공부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테크다. 맞습니다. 되게 공감됩니다. 명언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재테크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면서 곱하기 3, 레버리지 3배짜리 투자하고 계신 메스링님. 네, 메스링님.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공부하나요? 원문을 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질 않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 원문은 그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각종 그 정부기관에 올라가 있죠. 보도자료나 그 배포자료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문을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세요. 블로그에다가 뭐 어떤 정책이 나오고 9.13 대책이 나오고 9.21 뭐가 나오고 했을 때 그 원문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나 뭐 어떤 팁이나 방향이나 그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블로그를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그분들의 글을 체크를 하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글 하나 쓰시는데 2시간, 3시간씩 막 걸리기도 해요. 자료 찾아보고 공부하고 일단 본인이 공부가 돼 있어야 그걸 찾아서 올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은 그런 블로그를 좀 많이 접하면서 저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하고 막 그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해되는 데까지만 계속 보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돈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돈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쓰시냐면요, 책 좀 많이 보시고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어제 제가 말씀드린 책 있죠, 제네시스 박님 요 책 추천. 요거 괜찮습니다. 요 책이 진짜 생초보, 어린아이가 딱 나왔을 때 먹어야 되는 음식, 죽을 먹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치맥을 할 수도 없잖아요. 모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모유. 약간 그런 느낌. 정말 무리 없이 다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라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1도 모르면 저 책 저는 한번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은 제가 나중에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강의, 기초반 강의나 뭐 그런 중급반 강의 그런 게 커리큘럼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카페마다 잘 되어 있어서 일단 특강 같은 걸 좀 몇 개 들어보시면서 그 카페마다의 특성이나 분위기를 잘 익혀보시고, 나와 좀 잘 맞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면,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인맥도 좀 쌓이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임장 멤버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막 떠들어도, 영상으로 막 떠들어도 PD수첩을 보신 분들은 이미 이제 적폐가 된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강사요 이러면 그냥 일단 적폐입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의 시청률이 뭐 4%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그냥 적폐 청산해야 돼, 세무조사 구속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 안타깝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 전체가 다 옹호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에서도 일부 잘못한 행동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막 사라고 해서 샀더니 몇 억 벌었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 이상의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들이나 뭔가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강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또 믿고 하는 사람들은 더 잘못했다. 그 바보죠, 바보. 몇 억씩을 그냥 막 생각 없이 갔다가 믿고, 사람 믿고. 부동산 할 때는 에미에비도 믿으면 안 되죠.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데, 막 그 믿고 막 그냥 막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뽐뿌디를 하는 거, 스텝들 막 그 후기 증인들 막 투자 사례 공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돈 잘 투자로 버시는 분들은 강의 잘 안 하시죠. 왜? 본인 투자하기 바쁘고 본인 낙찰받기 바빠서. 잘 보시면은 강의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늘 현장에 계시고 늘 돌아다니면서 공부하시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연구하시고 항상 그렇게 혼자, 투자자는 고독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독한 늑대가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까지 저는 같이 욕돼 보일까봐 저는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TV 보도를 보고. 사실 그분들은 진짜 투자만 하시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이게 사실 부동산 얘기하면, 이런 투기꾼이나 투자나 이런 이야기들 하면 끝이 않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투기꾼들이 올린 거냐, 정부 정책이 잘못했냐, 사실 다 섞여 있죠. 이 모든 연결고리가 다 섞여 있고, 정책, 금리, 대출 규제, 수요 공급 미분양, 뭐 입지, 그다음에 개발 호재, 뭐 전입 전출입 막 이런 거 다 섞여 있죠. 다 섞여 있으니까 뭐 사실 정답이 없는데 이거 갖고 막 저희끼리 막 싸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보고 찍어달라고요? 뭘 알아야 찍죠. 뭐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뭘 알아야 찍죠. 그래서 어쨌든 1부 이렇게 좀 봤고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일부 강사들은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뭔가 자성까지라기보다는 좀 어쨌든 좀 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좀 영향력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두고, 사실 이렇게 만든 저희들의 책임도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수강생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디요? 빨리 좀 하나만 저한테만 좀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참 잘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정말 일부 강사분들은 정말 좀 자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1부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뭐 다른 분들 다 하시니까 저는 뭐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좀 1부에 대한 감상평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치고요. 다음 주에 2부 하나요? 2부 또 한번 보고, 오늘 좀 괜찮으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2부 때도 한번 또 썰 같지도 않은 썰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2부 하고 나서 한번 보고 또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10월 24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